이게 지난번 누돌님이 주신 논문인데요. 내용이 되게 좋아서 간단히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앱스트랙트에 보면 뭘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음, 첫 번째로 하겠다는 건 정상세포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 대사 경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고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상세포에서는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데 암세포는 어떻게 얻는가 라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암세포는 왜 일반적인 세포와 일반 세포들과 다르게 대사를 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걸 표적으로 해서 약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존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완화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가지고 완화한다기보다는 화학요법 약을 좀 줄이고 대신에 대사치료제를 좀 더 넣어서, 부작용을 좀 더 줄여볼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개는 보시면 사실 별게 없거든요. 소개는 왜 내가 이걸 하려고 했다 뭐 그냥 이런 얘기.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암세포 대사 표적화 새로운 항암 치료 전략이라고 했는데 음, 여기서 암은 단일 질병이 아닙니다. 어떻게 암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림을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 앞에 이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세포들은 이렇게 세포가 모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붙잖아요, 세포들이. 그러면 이렇게 붙기 시작하면 이게 서로서로 이제 그만 자라라는 신호가 된다는 거거든요. 접촉 억제라고 지금 컨택트 이니비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자라. 세포가 더 이상 복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을 이제 그만하겠다. 그런데, 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너무 많이 세포가 자랐을 때는 이제 신호를 보내서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너무 많이 세포가 자랐으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무 빽빽해지지 않게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그런 신호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상 세포들은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나가거든요. 미토시스는 이제 유사분열이라고 이렇게 세포들이 전부 다 분열을 해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들이 복제 과정을 거쳐서 정상 세포들은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약간씩의 간격을 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너무 빽빽하게 붙지 않도록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제 암세포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정상세포에서 일부 변이가 생겼어요. 변이가 생겼는데 이 변이가 생긴 것들이 변이가 생긴 채로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만 해도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신생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종양, 양성 종양, 양성 종양이에요. 아직 악성은 아니에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대로는 양성 종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빽빽하게 그냥 자라기만 하면 되는데 변한 채로 그 일부 변해갖고 좀 그러니까 막 자라기만 하면 되는데 일부 어떤 애들이 DNA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막 옆에 애들도 막 침범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세포 같은 경우 이렇게 침범을 하지 않거든요. 다른 세포들을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세포들을 파고 들어가지 않고 일정한 이제 밀도가 되면 신호를 받아서 아포프토시스 세포 자살을 일으키는데 더 이상 이제 그만 자라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만 자라 그러는데 암세포는 그런 게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런 신호가 없이 계속해서 이제 음, 이런 식으로 막 다 이렇게 지금 다 막 접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암세포가 되고 그러니까 침습을 하는 이런 암세포가 되고 음, 그리고 난 후에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좀 변이가 생겼어요. 처음에 이제 생겼던 것들과 좀 다른 이런 변종들이 좀 생겼는데, 이제 이런 애들 중에 일부는 어떤 애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얘네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전이를 해서 나간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특징을 보시면 처음에 생겼던 애들하고 지금 마지막에 생긴 애하고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처음에 생겼던 암세포하고 마지막에 생긴 이제 옮겨가서 또 생기는 세포들은 암의 성질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막, 성장을 하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는, 음,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 지금 증가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추가 영양소를 획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대사적 프로그램 자체가 정상세포와 다르다라고 했어요. 정상세포는 일정하게 조금만 어느 정도 먹으면 되지만 얘는 거의 긁어 모으다시피 약간 이렇게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거든요. 모든 에너지는 다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 약간 이런 식이죠. 그래서 보통 암세포를 죽일 때 세포독성 요법, 화학요법을 쓰는데 이런 이 대사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표적요법을 써보겠다. 암세포를 즉시 죽이지는 않지만 암 대사를 변경하거나 느리게 해서 성장을 방해해서 암세포를 죽여보겠다. 퇴행은 좀 오래 걸리지만 그러니까 화학보다는 좀 오래 걸리지만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일반 세포가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가에 대한 과정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림 볼게요. 그림 보시면 이게 대사거든요. 대사. 어떻게 대사하는가 일반적으로 이쪽은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하는 이유는 에너지원을 얻으려고 해요. 여기 ATP가 있죠. 요걸 얻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 다음에 애나볼리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화거든요. 동화. 보통 이쪽은 이화라고 하고, 이쪽은 동화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 같은 걸 보통 만들어요.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걸 만들어요. 왜 만드냐면, 이런 걸 만들어야 세포를 하나하나 다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한쪽은 동화를 시키고 한쪽은 이화를 시켜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